어머, 단단한 거 봐. 단단한 허벅지 그녀의 손이 점점 안으로 들어오는 손길에 지우는 바지가 터질 것 같았어요. 저기요. 오빠 너무 긴장하지 마. 편하게 있어요. 선아는 마치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허벅지를 어루만졌습니다. 친구들과 회포를 풀러간 룸살롱에서 도우미 아가씨로 딸의 친구를 마주치게 된 56세 지훈 씨의 실화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북창동 지상 2층 화려한 네온 사인이 깜빡이는 룸사롱이었습니다. 김지훈은 오래된 불알 친구들과의 접대 자리에서 VIP로 들어갔어요. 56살의 그는 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그만두고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나름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아내와 이혼 후 홀로 지낸 지 이제 15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5년 전 화재 사고를 당해 얼굴 재건 수술을 받았던 지우는 예전 모습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코와 턱선이 완전히 바뀌었고 이마에는 수술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가족들조차 처음엔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한 완벽한 외모 때문에 사람들과의 만남을 즐기곤 했습니다. 함께 온 고등학교 동창이 호들갑을 떨며 도움미를 부르자고 했습니다. 지우는 내심 어린 여자가 들어오기만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방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섹시한 옷차림에 훌륭한 몸매였었어요. 다른 도우미들처럼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자연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지훈 그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설레는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아예요. 여성은 절 보자마자 옆자리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지우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목소리였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선아라고 소개한 그녀는 자연스럽게 지훈의 팔에 자신의 팔을 끼며 몸을 밀착시켰어요. 오빠, 오늘 기분 좋게 놀아요. 선아의 손이 지훈의 다리 위에 올려졌습니다. 지훈은 행복한 표정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분 좋게 웃음만 지고 있어요. 선아는 능숙하게 술을 따르면서 자연스럽게 지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오빠 어깨가 참 넓으시네요. 든든해 보여요. 그녀의 손이 지훈의 가슴을 만졌어요. 이런 상황이 기분 좋은 지훈은 다리가 단단해졌어요. 선아는 그런 지훈의 반응을 재미있어 하는 듯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오빠 많이 긴장했어? 편하게 해요. 선아가 지훈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마사지하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젊은 여성의 손길을 느껴보지 못했던 지훈에게는 충격적인 행복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각자 도우미와 대화에 열중하느라 이쪽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선아는 더욱 대담해져서 지훈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오빠 가슴 만져볼래? 그녀의 섹시한 숨결이 지훈의 귀를 간지럽혔습니다. 지훈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이 여성에게서 느껴지는 설렘 동시에 밀려오는 육체적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선아는 지훈이의 변화를 눈치채고는 더욱 밀착했어요. 오빠 무슨 일 해? 유통업이야 좀 크게 해. 역시 멋있는 일 하시는군요. 손도 참 크고 좋으시네요. 선아가 지훈의 손을 잡고 자신의 허벅지에 올려놓았습니다. 지훈의 바지는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선아는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 스킨십을 이어갔습니다. 오빠 혹시 외로워요?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사람들은 술에 취해 시끄러워졌어요. 하지만 지훈은 선아의 적극적인 스킨십에 대처하느라 술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습니다. 선아는 마치 연인처럼 지훈에게 밀착해서 술을 먹여주기까지 했어요.
자, 오빠 입 벌리세요. 제가 먹여드릴게요. 그녀의 손가락이 지훈의 입술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만호는 이런 상황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그녀의 손길과 체온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어딘가에서 경험한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술자리가 끝났어요. 지훈은 선아에게 물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지? 물론이죠. 언제든 오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그녀의 대답은 프로페셔널했지만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우는 온몸이 화끈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본 여성의 체온과 향기가 계속 맴돌았어요. 동시에 그녀에게서 느꼈던 묘한 이끌림과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만난 사람 같은데 도대체 누구일까 하고 밤새 고민했어요. 일주일 후 지우는 다시 그 룸사롱을 찾았습니다. 친구와의 약속이 있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선아를 다시 보고 싶었어요. 선아 있나요? 지훈이 물어보자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룸에서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선아는 지난번보다 더욱 섹시한 옷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깊게 파인 가슴골에 짧은 원피스 그리고 진한 화장까지 또 오셨네요. 오빠 나 보고 싶었어. 미선은 망설임 없이 지훈의 무릎 위에 앉았어요. 지훈은 그녀를 안고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선아야, 오빠, 오늘은 저희 둘만 있으니까 편하게 해요. 그녀는 지훈의 행복한 반응을 더 즐기는 듯 않고 더욱 밀착했습니다. 지훈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어요. 선아야, 이건 오빠, 이러면 어때? 좋아. 그녀의 손이 지훈의 가슴팍을 천천히 애무했습니다. 지훈은 바지가 단단해지기 시작했어요. 남성적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지훈의 반응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오바 정말 매력적이다. 남자다운 냄새도 좋고 그녀가 지훈의 입술에 입술을 갖다 댔습니다. 전기에 감전된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선아야, 응? 기분 좋지? 그녀의 손이 지훈의 바지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점점 안으로 들어오는 손길의 지훈은 정신을 잃을 것 같았어요. 오빠 너무 좋아해도 괜찮아. 편하게 있어. 선아는 마치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단단해진 지훈을 애무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능숙했고 어딘가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뭔가 다른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지훈은 그녀의 손길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어요. 낯설면서도 익숙한 그리운 감각이었습니다. 선아야, 혹시 나 어디서 본 적이 오빠는 처음 봤는데. 왜요? 그녀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지만 지훈은 여전히 의문이 들었어요. 이 친밀감이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단순히 업무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선아가 지훈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오빠, 오늘 2차 나갈 거지? 지훈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지내온 외로움과 그녀에 대한 묘한 끌림이 합쳐져 행복했어요. 오빠 부담 갖는 건 아니지? 나도 오빠가 좋아서.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업무적인 멘트가 아닌 진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둘 사이의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졌어요. 선아의 적극적인 스킨십에 지훈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정체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았어요. 이 익숙한 감촉이 그리운 체온의 정체가 뭘까 하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은 다시 룸사롱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알아보고 싶었어요. 선아와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직원에게 부탁해서 더 외진 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선아가 들어왔을 때
지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술도 시키지 않고 정색한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 오빠, 오늘은 분위기가 다르네. 선아가 평소처럼 지훈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지훈이 손을 들어막았어요. 선아야, 잠깐만. 먼저 할 말이 있어.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은 깊은 숨을 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선아야, 아니 정확한 이름이 뭐야? 여기서는 선아인데. 왜 그래 오빠? 본명을 묻는 거야. 지훈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자 선아는 잠시 침묵했어요. 지훈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 좀 봐봐, 선아가. 사진을 받아들고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지훈과 선아가 함께 찍혀 있었어요. 혹시 성이 김씨 아니야? 그 순간 선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확신을 갖고 계속 말했어요. 맞지? 선아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선아야, 나야? 네 선생님,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 김지훈 선생님이야. 지훈의 고백에 선아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아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며 지훈의 얼굴과 비교해 봤어요. 화재 사고로 완전히 바뀐 얼굴 때문에 전혀 알아볼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정말 지훈쌤이에요? 응, 선아야, 화재 사고 때문에. 얼굴이 많이 바뀌었어. 선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선생님에게 했던 행동들이 떠올랐거든요. 어떻게 저를 알아보셨어요? 처음엔 몰랐어. 하지만 목소리가 손길이 익숙했거든.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선아는 지훈의 고등학교 선생 시절 고3 담임이었어요. 10년 전 선아와 사제지간이었을 때 선아의 나이는 19살이었어요. 당시에도 둘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있었지만 절대 표현하지 않았어요. 어린 제자와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지훈의 화재 사고 이후 연락이 끊어졌던 거였어요. 너도 힘든 일이 있었니? 선아가 갑자기 일어서며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부끄러움과 당황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선아, 잠깐. 하지만 선아는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어요. 지훈은 혼자 남겨진 채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운명적인 재회였지만 상황은 너무나 복잡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선아는 룸사롱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그녀를 찾기 위해 여러 곳을 알아봤지만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집 근처 작은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선아와 마주쳤습니다. 선아는 혼자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선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술에 취한 그녀의 얼굴은 더욱 초라해 보였어요. 선생님, 어떻게 여기에? 선아는 지훈을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혼자 마시지 말고 같이 앉아도 될까? 선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 옆자리에 앉자 어색한 침묵이 흘렸어요. 선아는 계속 술잔만 들여다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요. 선아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녀의 현재 상황이 궁금했지만 쉽게 물어보기 어려웠어요. 룸사롱은 그만뒀구나. 네. 선생님을 만난 후로는 갈 수가 없더라고요. 지훈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 때문에 선아가 일자리까지 잃게 된 거였거든요. 선아가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역력했어요. 선아야, 솔직히 말해줘. 지금 상황이 어떤 거야? 지훈의 진심 어린 질문에 선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이혼했어요.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남편이 저를 때렸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처참한 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위자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이혼을 당했고 생계를 위해 여러 일을 전전했다고 했어요.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살아요. 한 달에 80만 원짜리 선아의 처참한 현실을 듣고 지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과거에 그렇게 밝고 아름다웠던 선아가 이렇게 된 줄은 몰랐습니다. 가족들은 도와주지 않아? 이혼한 뒤로는 연락하지 않아요. 선아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지우는 그녀를 그냥 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방법을 몰랐습니다. 선생님, 저 힘들어요. 선아가 마침내 감정을 터뜨렸어요. 오랫동안 혼자 견뎌온 고통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선아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과거의 감정과 현재의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추억부터 현재의 고통까지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선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아야, 어제는 집에 잘 들어갔어? 네. 선생님, 어제는 취해서 죄송했어요. 선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둡고 침울했어요. 지우는 그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오늘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선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만나기로 했어요. 잠시력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우는 미리 준비해 온 봉투를 선아에게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선아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당분간 생활비로서 봉투 안에는 2천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선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선생님, 이건 받을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선의로 한 일인데 선아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왜?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뭐예요? 동정이에요? 선아의 눈에 분노가 어렸습니다. 지우는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어요. 선아야,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룸사롱에서 저를 보고 그런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선아의 말에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가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날 돈으로 사려는 거예요. 선아야, 오해야. 정말로 저도 자존심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도움받고 싶지 않아요. 선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우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선아가 뿌리쳤습니다. 선아야, 기다려. 하지만 선아는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갔어요. 지우는 혼자 남겨진 채로 자책했습니다. 좋은 뜻이었지만 방법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지우는 선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어요. 이틀 후에도 3일 후에도 선아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그녀를 찾아다녔지만 만날 수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서야 선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우는 즉시 전화를 걸었어요. 선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선생님도 좋은 마음이었다는 거 알아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나 봐요.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오해가 풀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돈 이야기는 하지 말아요. 그냥 가끔 밥이나 같이 먹어요. 지우는 안도했습니다. 선아가 다시 마음을 열어준 거였어요. 이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 지훈과 선아는 3일에 한 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어요. 지훈은 선아가 좋아할 만한 유명한 맛집을 찾아다녔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먹을까? 선생님이 정하세요. 저는 어디든 좋아요. 선아는 항상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지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압구정 근처 파인다이닝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정갈한 메뉴들이 나오자 선아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 먹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서 평소 얼마나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지우는 마음이 아팠지만 돈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자연스럽게 많은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이런 곳에서 먹자. 고마워요, 선생님. 식사를 하면서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과거 이야기는 피하고 일상적인 얘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요즘은 뭐 하며 지내? 마트에서 캐셔로 일해요. 하루 9시간씩. 선아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그녀의 필요한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손톱 끝이 거칠고 어깨가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거든요. 식사 후에는 한강공원을 산책했어요. 이런 여유가 얼마만이었는지 선아가 강바람을 맞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물 위에 반짝이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과 연인들이 지나가는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었어요. 선아가 강아지 보고 무서워했던 거 기억나? 어머, 선생님. 그것까지 기억해요? 두 사람은 과거의 추억을 공유하며 조심스럽게 웃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어색함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과거의 관계와 현재의 상황 때문에 완전히 편해질 수는 없었습니다. 선아야. 네. 이렇게 만나는 게 괜찮은 거지? 지훈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선아가 잠시 생각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좋아요. 혹시 부담스럽거나 아니에요. 오히려 위로가 돼요. 선아의 솔직한 마음에 지훈도 안심했습니다. 해가 지면서 두 사람은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다음 주에도 만날까? 네. 좋아요. 이렇게 두 사람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조심스럽지만 따뜻한 시간들이 쌓여갔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처음에 어색함이 사라지고 자연스러운 편안함이 자리 잡았어요. 이날도 평소처럼 조용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회사 일은 어떠셨어요? 선아가 자연스럽게 안부를 물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부를 때마다 둘 다 미묘한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지훈도 그 호칭이 부담스러웠어요. 과거와 현재가 뒤섞이는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선아야. 네. 혹시 호칭을 바꿔볼까? 선아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자꾸 옛날 생각이 나서 지훈의 말에 선아도 공감했습니다. 그녀 역시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럼 어떻게 부를까요? 그냥 오빠라고 해줘. 선아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오빠. 새로운 호칭이 입에서 나오자 둘 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이 작은 변화가 두 사람의 관계에는 큰 의미였습니다. 선생과 제자라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한 명의 남자와 여자로 만나게 된 거였어요. 오빠 이상하지 않아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익숙해질 거야. 대화도 예전보다 더 편해졌습니다. 과거의 부담감이 줄어들면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오빠는 요즘 뭐 하며? 시간 보내요? 집에서 책 읽거나 TV 보거나 외롭지 않으세요? 선아의 솔직한 질문에 지훈이 잠시 침묵했어요.
솔직히 외로워. 저도 비슷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공감했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동반자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헤어질 때 선아가 말했습니다. 오빠, 다음에는 제가 밥 한번 해드릴게요. 집에서 네. 원룸이지만 간단한 요리는 할 수 있어요. 지우는 선아의 제안이 기뻤어요. 그녀가 먼저 마음을 열어준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좋아. 그럼 내가 재료 사가지고 갈게. 아니에요. 제가 준비할게요.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한 단계 더 가까워졌습니다.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며 더욱 자연스러운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선아가 사는 원룸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생각보다 낡고 좁은 골목에 있는 원룸이었어요. 지우는 선아의 현실을 직접 보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여기서 사는 거야. 네. 좁지만 혼자 살기에는 괜찮아요. 선아가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지우는 편할 수가 없었어요. 원룸에 있는 작은 부엌에서 선아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찌개와 반찬들이었지만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정말 맛있다. 오랜만에 집밥 먹는 기분이야. 지훈의 칭찬에 선아가 기뻐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선아가 소주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조금 마셔도 될까요? 물론이지. 두 사람은 작은 상 위에서 조용히 술을 마셨어요. 원룸의 작은 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참 시원했습니다. 술이 들어가면서 대화도 더욱 솔직해졌어요. 오빠 정말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특히 밤에는 더 그래. 저도 매일 밤이 힘들어요.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술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이상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어떤 생각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들. 선아의 고백에 지우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선아가 점점 취해갔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고 감정적이 되었어요. 오빠, 저 힘들어요. 선아야, 오늘 밤은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선아가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에 묘한 전류가 흘렀어요. 선아야, 술에 취했어. 아니에요. 정신 멀쩡해요. 선아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고백이었어요. 오빠, 저 솔직히 말할게요. 뭘? 처음에 룸사롱에서 만났을 때부터 뭔가 특별했어요. 선아의 고백에 지훈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지 몰랐지만 이상하게 끌렸거든요. 선아야, 이제 알았죠? 왜 그랬는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어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니, 오빠는 저를 어떻게 생각해요? 선아의 직접적인 질문에 지우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나도 예전부터 너를. 지훈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선아가 그에게 다가왔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밤 같이 있어 줄 거죠? 선아의 간절한 부탁에 지우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어요. 오랫동안 혼자 지내온 외로움과 그녀에 대한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선아야. 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원룸의 작은 방에서 조용히 흘러간 시간이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고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밤이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선아는 더 이상 마트에서 일하지 않았어요. 지훈이 자연스럽게 생활비를 지원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번에는 선아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확인한 후라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자. 여기도 괜찮아요. 아니야. 너무 좁아. 내가 아파트 하나 구해줄게. 지훈의 배려로 선아는 깔끔한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새 집에서 지훈과 선아는 평범한 일상을 시작했어요. 지훈이 퇴근 후 선아의 집에 들르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좋았어요. 오빠 오기만 기다렸어요. 선아가 저녁을 준비하고 지훈과 함께 식사하는 소소한 행복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내일은 주말이니까 어디 나갈까? 어디든 좋아요. 오빠와 함께라면. 평일 저녁에는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어요.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대화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에 산책을 나가거나 영화를 보기도 했어요. 나이차가 있는 두 사람에게도 이런 소박한 데이트가 더욱 소중했습니다. 오빠 행복해요. 나도 너무 행복해. 두 사람 모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었어요. 화려하지 않은 일상 속에서 찾는 작은 기쁨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었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금기였거든요. 선생과 제자의 만남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외출할 때는 항상 주변을 살피며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걱정했습니다. 괜찮을까? 혹시 누가 볼까봐 걱정하지 마. 우리 잘못한 거 없어? 지우는 선아를 안심시켰지만 사실 그도 불안했어요. 사회의 시선과 가족들의 반응이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선아와 함께하는 행복이 그런 걱정들을 잠시 잊게 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위로와 사랑을 주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일상이 두 달쯤 지속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선아와 함께 동네 산책을 하고 있는데 낯익은 목소리를 들었어요. 술에 취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저 사람 제 전남편이에요. 지훈도 긴장했습니다. 선아의 전남편 오지호가 비틀거리며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선아야, 거기서 지호는 완전히 취한 상태였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습니다. 지호 씨 왜 여기에? 내가 왜 여기 오면 안 돼? 이 동네가 내 동네야. 지호가 큰 소리로 말하자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지호는 선아를 뒤로 감싸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사람들이 다 봐요. 너는 누구야? 선아랑 무슨 관계냐? 지호가 지훈을 쏘아보며 물어봤어요. 선아가 당황해서 대답하지 못하자 지호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아, 그래. 새 남자 생겼구나. 이혼하자마자 지호 씨 그만해요. 내 여자를 뺏어간 게 누구냐? 지호가 지훈에게 다가오며 소리쳤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최대한 조용히 상황을 해결하려 했어요. 잠깐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합시다. 뭐 조용한 곳에서 숨길 게 있나? 지호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때 동네 주민 중 한 명이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너무 시끄러운데. 아, 죄송합니다. 곧 정리할게요. 지훈이 사과했지만 지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좀 봐요. 불륜이. 네요. 불륜. 지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지호야, 그만해. 이혼한 지 몇 년인데 무슨 소리야? 몇 년이면 어때? 내 여자였는데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선아는 충격에 빠져 말을 하지 못했어요. 선아야,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거야. 오빠 죄송해요. 뭐가 미안해? 우리가 잘못한 게 없잖아.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불안했습니다. 이 일이 더 큰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어요. 지호가 일으킨 소동 이후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먼저 지훈의 회사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익명으로 회사에 제보를 한 것 같았습니다. 대표님, 좀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 부하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지훈은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며칠 후 홍보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대표님, 개인적인 일로 회사 이미지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지? 옛제자와 만나고 계신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지훈은 할 말을 잃었어요. 부인할 수도 없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라 회사 입장에서는 도덕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결국 지훈의 회사는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래처는 없었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한편 선아 쪽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전 남편 지호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일을 퍼뜨리고 다닌 것입니다. 선아가 예전 학교 선생님과 바람났대. 세상에, 그런 일이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소문이 급속도로 퍼졌어요. 선아는 외출하기가 무서워졌습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저 여자 봤어?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어. 선생님이랑 그런 관계라니. 상식적으로 말이 돼. 선아는 집에서만 지내게 되었어요. 마트나 은행에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족들이 알게 된 것이었어요. 선아의 친정 식구들이 이 소문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선아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선생님을. 세상에, 친정 어머니께서 선아에게 전화를 걸어 호되게 꾸짖었어요.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니? 어머니, 당장 그 관계를 정리해. 우리 집안의 체면이 어떻게 돼? 선아는 울면서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훈 쪽 친척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훈이가 미쳤나? 제자와 그런 관계라니. 친척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지훈은 이런 상황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무엇보다 선아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은 큰 결심을 했어요. 선아야, 회사 정리할 생각이야. 왜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는 계속 있을 수 없어. 너도 고생하고. 지훈은 자신의 유통회사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에 있으면 계속 이런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곳으로 가자. 여기서는 안 돼. 선아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매일 받는 시선과 비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조용한 시골로.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두 사람은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훈은 회사를 정리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사업을 접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선아와의 미래를 선택했어요. 강화군 외곽에 작은 전원주택을 구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이었어요. 이웃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우리가 행복하면 돼. 이사 준비를 하면서 두 사람은 과거를 정리했어요. 서울에서의 모든 관계를 끊고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강화의 새 집은 작지만 아늑했어요. 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만들 수 있었고 뒷산으로는 산책로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채소도 키우고 평범하게 살자. 네, 좋아요. 선아는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서울에서 받았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니 한결 편해 보였습니다.
새 동네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부부라고 소개했어요. 굳이 복잡한 과거사를 설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이사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용한 동네라 좋으실 거예요. 이웃들은 친절했고 과거에 대해 묻지도 않았어요. 지우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큰 돈은 벌지 못했지만 두 사람이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선아는 마을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책을 좋아했던 그녀에게는 적성에 맞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책 정리했어? 아이들 동화책이요. 정말 예쁜 책들이 많더라고요. 선아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 갔어요. 아침에는 함께 텃밭에서 채소를 갖고 저녁에는 산책을 했습니다. 오빠, 이런 게 진짜 행복이네요. 그러게. 왜 진작 몰랐을까? 주말에는 가까운 계곡에 놀러 가거나 등산을 하기도 했어요. 나이가 있는 두 사람에게는 이런 여유로운 생활이 더욱 소중했습니다. 가끔 서울에서의 일들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를 위로해 주었어요. 가끔 서울 생각 나지 않아요? 나지.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저도 힘들었지만 여기 와서 행복해요. 계절이 바뀌면서 두 사람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오빠,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줄 몰랐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진짜 사랑에는 때가 없어. 어느 가을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단풍이 붉게 물든 산을 바라보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아야,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오빠는요? 나도 이런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앞으로의 시간을 약속했어요. 세상의 시선이 따갑더라도 가족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시간 우리가 지켜나가자. 네.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두 사람에게는 과거의 아픔보다 현재의 행복이 더 중요했어요. 늦게 찾은 사랑이지만 그만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강화의 작은 집에서 펼쳐지는 평범한 일상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서울의 번잡함과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들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니 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 후회 없어. 겨울이 오고 봄이 와도 두 사람의 사랑은 계속되었어요. 나이든 연인들의 조용하고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며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오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선아야. 노을이 창문으로 스며들던 그 저녁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늦게 시작된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진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금기를 뛰어넘은 진정한 사랑의 승리였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했고 진짜 사랑에는 때가 없다는 것을 두 사람이 증명해낸 것입니다. 강화의 작은 집에서 흘러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들은 인생의 마지막 장을 가장 아름답게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들어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